민사경 시사 프로그램 시사집대성 오늘도 여러분 앞방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종아입니다. 이 세 손가락 기억하세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자 자유, 민주주의, 선거를 뜻하는 이 세 손가락 경례가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면서 세상을 울린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2021년 2월 22일을 기념하면서 이가 5개예요. 222 혁명, 또 봄 혁명이라고 불리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 참 군부의 그 무자비한 탄압과 학살이 5월 광주와 너무 닮아서 더 가슴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결되길 바랐던 미얀마 항쟁이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아직도 해결될 기미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미얀마 시민들의 끈질긴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 목숨을 잃은 사람이 1,500명에 가깝고요. 맞아요. 그리고 체포 감금된 사람만 무려 1만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시민들은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2월 22일 날 시민 총파업을 하는 등의 지금 저항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 민주화 운동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더불어서 잊지 않고 함께 할 수 있기 위한 바람들이 좀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5.18 민주화 운동이 여기까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회적 연대가 가장 큰 힘이었죠. 다행히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전일빌딩에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고 연대하는 릴레이 콘서트와 사진전이 열리는데요. 비대면으로 열리는 릴레이 콘서트는 SNS, 유튜브에 생중계된다고 하니까 놓치지 않고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 수요일 광주 전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7,000명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다 기록이에요. 방역당국은 3월 초 중순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개학이 맞물린 상황이어서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학교가 참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청소년 확진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요. 지난 1월 말 기준에 18살,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이 27%여서 청소년 10명 중 3명이 확진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높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만 11세 이하는 아직 미접종 상태이고 12세 이상 청소년들은 이제 단계별로 지금 접종 중에 있는데 학교별로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노력이 필요할 듯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 번째 맞는 학기잖아요. 새 학기는 설렘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데 학부모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걱정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코로나 초기에는 온라인 수업을 좀 위주로 했다고 한다면 작년에는 온라인 수업과 등교도 좀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걱정거리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 결손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대단히 걱정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런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지난 7일에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한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2주 만이죠. 이번 주 월요일에 일부 지침을 수정을 했습니다. 원격 수업이 가능하도록 한 건데 우리 아이들 학교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을지 오늘 PD 추천 배송에서는 새로운 학사 운영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보고요. 또 교육청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장소궁 전라남도 교육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육감님. 네, 안녕하세요. 벌써 개학이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많이 바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안심하고 학교 보내도 되겠습니까? 코로나 폭증 상황에서 개학하게 돼서 걱정들이 많으시죠. 맞아요.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학생들의 학습 결손 문제라든지 심리 정서적인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등교 수업 이외에는 없습니다. 등교 수업이야말로 교육 회복, 그리고 일상 회복의 가장 지름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차로 이렇게 등교한다든지 또는 거리두기를 조정한다든지 부분적이나마 원격 수업 등등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등교 수업을. 자, 기세가 꺾일 줄 모르는 오미크론 확산. 그럼에도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방역에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위준환 PD가 다녀왔습니다. 지금 25개들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한 개씩 소분해가지고 학생 교직원 36,000명에게 배부할 분량입니다. 신속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혹시 이 구성품 같은 것들을 한번 보셨는가요?
처음 하면 어려움이 있는데 충분히 숙지해서 처음부터 예.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게끔 예. 지금 교육 예정에 있습니다. 그 구성품을 만들어가지고 예. 교육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로 할 일은 여기서 발열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저희 학교 이제 방역요원 선생님들이 10분이 계시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옆에서 바로 이렇게 손 소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에 있는 신발장에 와서 이제 신발을 갈아 신고 이제 이동 동선이 다 정해져 있어요. 학년군별로.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에 맞는 이동 동선에 따라서 학급으로 입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가 한 450명 정도 수용이 됩니다, 한 번에. 그래서 학년군별로 시차 배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염 전파에 우려가 있어서 음식을 먹는 동안, 급식을 먹는 동안에는 옆에 친구들끼리도 이제 이야기를 못하도록 지금 일시적 관찰실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하고 연락을 했는데 학부모가 신속항원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이렇게 야외에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확진자 발생 시에 학교 자체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자가 진단하고 그리고 신속 항원 검사 키트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정상 등교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때문에 학교 현장은 영상에서 이제 보신 것보다 더 많이 분주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교육감님 상황인 만큼 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학사 운영 방안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훨씬 더 한층 강화되고.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3단계 그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을 했어요. 네. 3%, 15% 기준을 세웠는데요. 3%는 뭐냐면은 전체 학생 중에서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 비율을 말하는 것이고 15%는 코로나 때문에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3%와 15%가 넘지 않을 때는 이제 전체 등교 수업을 하고요. 그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넘을 경우에는 전체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이렇게 원격도 가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 기준이 전부 다 이렇게 오바를 했을 경우에는 원격과 등교 수업을 이렇게 병행을 하게 되고요. 아주 폭증세가 심각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원격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학교 내에서 원격 수업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지원청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특수학교 그리고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농산어촌 소재 학교 그리고 돌봄 교실은 기본적으로 전체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화면에서도 봤는데 각 가정에서 그 자가 진단 카드를 봤는데 그걸 언제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학생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자가 진단 키트로 자체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3월 첫 주에는 한 번 하고 나머지 4주에는 일요일 그리고 수요일 밤에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음성이 나오면 그 다음 날 등교를 하고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은 이렇게 선별 진료소 가서 PCR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가정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교육관님, 저도 두 아이의 엄마거든요. 근데 주변 엄마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일주일에 2번 자가검사하는 건 참 쉽지 않다. 특히나 저학년 같은 경우는 면봉 코 속 깊이 찌르는 게 이게 참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가진단 검사 일주일에 2번씩 꼭 반드시 해야 하는 건가요? 이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불안 그리고 아이들의 스트레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1차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 학교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사실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가정에서 그러한 검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걸러내고 학교에서 또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나마도 이 등교 수업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뭐 학교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는 뭐 필요한 일이라고 좀 동감이 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학부모 또는 학생의 사정에 따라서 이게 자가 진단 키트를 검사를 못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은 이제 전라남 도교육감님께서는 어떤 그 관리 방안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 내에서 면밀히 이제 관찰해야 되고 또 그 전부터 자가진단 건강 앱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우리 학교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처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방학 중에 확진이 됐다가 격리가 해제가 되고 학교를 나간 다음에도 검사를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아, 해야 돼요? 예. 아.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모르기 네, 때문에 네, 네. 저희들은 전체가 다 확진된 이후에라도 계속해서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새학기 방역이 훨씬 더 많이 한층 강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이제 방학 이후에는 그 확진자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이제 학교 몫이 학교 책무성이 강화됐어요. 일단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의심 증상에 대해서는 학교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먼저 학교 내에서 이제 의심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양성일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게 보건소라든지 이런 곳에 학교장이 확인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PCR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문제는 이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과 밀접하게 접촉한 아이들, 네. 주로 같은 반 아이들이 되겠죠. 그렇죠. 에 대해서는 일단 신속 항원 키트를 주어서 집에 가서 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 곧바로 보건소 등에 가서 이 PCR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음성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이제 등교를 해도 됩니다. 온라인 수업은 진행을 하실 건가요? 확진자나 그 밀접 접촉자에 한해서? 예, 대개 보면은요 전에는 한 학교에서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그 학교가 전체적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그렇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학교 내에서 그 의심 증상자 그리고 이제 밀접 접촉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체 판단을 해서 전체를 이렇게 전환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 학급 또는 그 학년만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학교에 가보면 감염 확률이 좀 높은 곳들이 있어요. 아이들 밥 먹는데, 양치질하는데, 또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취약시설들의 방역도 더 한층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질까요? 예, 학교 내에서 기본적으로 교실에서도 그러는데 환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학급 내에서 거리두기도 중요하고요. 맞아요. 특히 말씀하신 급식실이라든지 또는 기숙사라든지 그러네요. 강당이라든지 하는 건 좀 취약시설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차 급식을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거리두기라든지 탁자 칸막이에 대한 소독이라든지 급식 종사자에 대한 방역 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그렇죠.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체육관에서 아이들이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기본 원칙은 한 반만 해라. 두 반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 안만 해도 문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체육관에서 활동할 때는 창문이라든지 문을 전부 다 열어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날이 있습니다. 추우면 어떡해요. 그것도 좀 문제긴 한데 이런 방역 지침에 대해서 일부 학부모와 또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요. 업무 과정이 우려된다는 건데요.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교육 수업을 담당하시는 분이지 방역 전문가가 아닌데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감염 경로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받을 건지 격리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학교가 조사해서 매일 보고하게 만들었어요. 방역을 하기 위해 지금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전문성도 없는데 방역 당국에서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학교에서는 해라. 이런 식입니다. 어떤 예산을 주고
학교에서 알아서 인력도 채용하고 공고도 내고 그다음에 뭐 지급도 하고 돈만 줄 테니까 알아서 다 해라. 그만큼의 행정 업무가 다 교사에게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아이들 등교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으시나요? 사실상 정보를 구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엄마들끼리 이제 막 기사 찾아보고 교육부 블로그 찾아보고 하면서 우리끼리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고심하면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2월 넷째 주부터 간이키트 검사를 하고 키트를 배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되게 두려워해요. 보는 것 자체, 이렇게 코에 이렇게 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경기를 일으키는 아이도 있고, 특히나 이제 그런 아이들은 코피가 났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간이키트 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교육지원청 단위의 통합지원팀을 좀 꾸려달라. 그래서 통합지원팀에서 방역에 관련된 일관된 지침을 내리고, 그리고 또 그 각종 민원에 대해서 전문가의 판단이 들어간 판단을 좀 내려주고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에 그 방역 인력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그 노무 인력이 아니라 방역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좀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방역을 안내하고 관련된 행정 보고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종합 전문 인력을 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정교조가 지난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교사 10,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무려 98%가 교육부의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방역 업무 증가로 인해서 교육 활동이 마비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가장 큰 사람은 학교의 방역 컨트롤 타워를 맡을 수 있는 보건교사일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대규모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1명 정도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에.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작은 학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보건교사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인력충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방역 인력을 확충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2,500명 정도였는데 이제 이미 저희들이 2,910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쌤이 암만 해도 힘드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건쌤 지원 인력 34명 그것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간호사분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보건교사로 퇴임한 분들을 이렇게 어떤 경력을 가지고 모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움 위기 강을 건넜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학 이제 5일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19로 우려하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선생님들께 마지막으로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주셔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정말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를 하나 들까요? 그 이제 18세 미만 그 백신 접종률 같은 경우 보면은요, 전남이 75%가 넘었어요. 근데 전국 평균보다 무려 8%가 높아요. 이렇게 전남 학부모님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방역을 위해서 역할을 하시고요. 넷플릭스의 인기 드라마 그 지금 우리 학교는 아주 뜨고 있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아주 제가 잊지 못할 그 대사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전쟁이 나도 없어지지 않는 게 학교야. 전쟁에서 이겨도 학교가 없으면 지는 거야.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그만큼 학교가 소중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전남교육청 학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소중한 우리 학교 공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학교가 방역의 최전선이 된 만큼 교육청과 학교와 학부모의 소통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더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여러분께서는 생활 밀착형 시사 프로그램 시사집필성 함께하고 계십니다.